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뉴욕타임스가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네. 그 실질적으로 뉴욕타임스의 원전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런 아이러니를 뉴욕타임스 정확히 잘 집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란 전쟁에 촉발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란이 독재 국가이죠. 독재 국가인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원전을 갖다가 개발한 원전에서 우란을 농축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원자 폭탄을 갖다 개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서방이 계속 다각도로 이제 경고를 날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인접해있던 이스라엘과 연대한 미국이 이제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그러면 원전 때문에 트리거가 일어난 이 이란 전쟁이 사실 이란 전쟁이 역설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원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은 사실 그 전기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자주 전기에 대해서 독자적인 생산을 일구었다는 맥락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더 늘어났다는 아이러니를 갖다가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전쟁이랑 원전은 이 대척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번 전쟁이 우라늄 농축에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이겠죠? 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원전을 비롯해서 원자핵 폭탄을 갖고 있는 국가가 공인된 국가 5개국이 있습니다. 5개국 외에는 사실 원전핵에서 말미암아 원전 폭탄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 NPT 체제입니다. 우리도 NPT 체제에 들어가 있죠. 우리도 세계 최강국이지만 맘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 사실 원자 폭탄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러면 NPT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탈퇴한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전 세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제재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그런 걸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NPT 체제를 준수하는 것인데 이란은 NPT 체제를 탈퇴하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원자 폭탄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이번 전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 때문에 석유 수급이 이제 차질이 빚어지니까 석유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제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예전에는 그 묶음제로 판매했지만 이제 낱개를 판매하겠죠.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기 위한 석유 화학 시설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에서 그 석유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전 세계 많은 각국에서 그 석유를 갖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화력 발전을 갖다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석유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차질을 빚으니까 이탈리아, 대만 등이 사실 잇따라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실은 이번 전쟁이 나기 전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 이탈리아가 연간 수입하는 전기 공급 수입액이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어디서 수입하느냐? 프랑스에 수입을 합니다. 프랑스 원전 강국이죠. 이런 어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는 이번 전쟁 나기 전부터 원전을 갖다 친원전으로 돌아서겠다고 이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만도 이번에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원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더 이상 우리가 원전을 갖다가 기피할 수 없다는 것에 결단을 내린 이런 계기가 이번에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38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확대한다. 이게 201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탈원전 붐이 한번 전 세계에 좀 퍼졌었잖아요. 이런 기조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탈원전의 기조를 만드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닙니까? 네. 2011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도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스스로가 올해 들어서는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왜? 원전 없이는 AI가 이렇게 엄청난 전력 소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일본의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만과 이탈리아 그 세계 각국이 친원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 원전 종목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원전인데 세계 최강국의 원전으로서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수요에 발맞춰서 우리가 또 한 번 반도체 못지않은 중요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은 이 이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좀 원전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서 지정학적인 어떤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에콰도르 아시죠? 에콰도르 남미의 중요한 국가인데 에콰도르에 미국이 찾아가서 야 니네가 원전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SMR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니네가 연구 개발해야 되잖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라고 미국이 에콰도르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가 사실은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적인 친원전 정책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약속이 있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슬로베키아 이런 데도 미국이 찾아가서 그 원전을 갖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 슬로베키아는 어디냐?
러시아의 안방입니다. 러시아 안방을 해집고 들어가서 미국의 영향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에콰도르는 어디냐? 중국의 안방입니다. 남미에 대해서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이 에콰도르를 찾아가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제한하려 하는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전을 갖다가 매개체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가 제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전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어디에 예. 집중해 봐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인 또 다른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대형 원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형 원전 300메가와트 정도 혹은 100메가와트 정도의 SMR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럼 SMR의 세계 최대 기업에서 최강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미국의 발빠른 원전 확대 정책을 말미암아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BHI도 마찬가지고 또한 원전을 지으려면 실제로 건설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건설사업부가 있죠. 현대건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설사업부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결국 원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의문이 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야, 우리가 기술력 가진 건 좋은지 알아.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지적 재산권에 얽혀 있잖아. 라는 것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단지 지적 재산권만 있을 뿐이지 시공할 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어떤 정부의 후광을 이루어서 전 세계 원전 수주를 따낸다면 결국 누가 지을 것이냐, 누가 주기기를 갖다가 납품할 것이냐,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분하게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